차기 정부에 바라는 노동 정책. 이 칼럼은 월드뷰 3월호에 실린 칼럼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박기성 교수의 칼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서울사대부 속중학교 2학년이었던 필자는 1972년 10월 유신을 전후해 서울사대와 함께 사용하던 운동장에 진주했던 군부대를 기억한다. (1970년대) 대학가의 민주화 시위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와 1980년 서울의 봄을 정점으로 막을 내렸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항상 민주화만을 외친 것에 속았다는 느낌이 든다. 프랑스 혁명의 구호인 자유평등 박애에서는 자유가 가장 먼저 나온다. 즉, 자유를 담아내는 시스템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엄밀하게는 민주적 민주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늘 자유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지고의 선인 것처럼 사회를 휩쓸었다. 민주화보다 자유와 인권이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광장의 촛불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유가 뭔지, 인권이 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개념 정리도 없이 그저 민주주의가 최고라고만 외쳐왔다. 민주주의만을 끝까지 추구하다 보면 결국 인민민주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인민민주주의는 대중에 의한, 인민에 의한 독재다. 소수가 희생당하고 개인이 말살당해도 인민과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에 정당화된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존중 없이 민주주의만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인민민주주의 북한이나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같은 전체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야권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은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자인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공약을 보면 의구심이 든다. 예를 들어 최근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관련 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적자가 나더라도 세금이나 요금 인상으로 월급이 인상될 뿐만 아니라 정년까지 보장되는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기업의 인력 활용이 제약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제에 찬성한다는 것은 앞으로 노동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진배없다. 노동계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변명은 한국노총이 여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퇴색되었다. 윤 후보의 머릿속에는 노사관계를 푸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주의가 있는 것 같다.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개혁의 합의에 도달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난 20여 년간 노사정위원회 운영의 결론이다. 노동조합이 순기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주의는 사회를 하나의 신체로 본다. 세포가 모여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 한 신체를 형성하듯이 개인이 기능적 동질성에 따라 협동체를 이루고 협동체가 모여 사회의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협동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와 사용자 연합체의 대표, 그리고 정부 대표가 모여 원칙을 무시한 채 무엇이든지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 노사정위원회다. 그리고 머리가 지시하면 팔 다리가 따르듯이 개별 근로자나 기업은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주의에서 개인의 자유와 의사는 사회의 목적 또는 협동체의 결정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합의주의의 결말은 전체주의이자 하이에크가 말한 대로 노예의 길이다. 윤 후보는 여러 곳에 고용된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하나의 임금 체계로 통일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본인이 변호사였는데 각기 다른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를 하나의 임금 체계로 통일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들의 임금 체계를 단일화하겠다는 것은 시장 경제에 반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다. 그러면 노동부문의 자유주의적 개혁은 무엇인가? 하나의 예로 파업 중 대체 근로 허용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 노조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노동법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사용자가 쟁의 행위 기간 중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그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도 없다. 파업 중 대체 근로 금지 조항은 1953년 3월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이 제정 시행될 때부터 있었다. 이 조항은 당시 일본의 노동법에도 없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한다. (1964년에) 독립한 말라위에 이 조항이 있으니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제정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노조가 억압되었던 시기에는 이 조항이 유명무실했으나 1987년 6.29 선언 이후 노조가 활성화되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는 쟁의 행위 기간 중 대체 근로나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가진 나라가 없다. 미국은 파업 기간 중 일시적으로 외부 인력 활용을 통한 대체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임금 인상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파업의 경우 파업 참가자가 복귀를 거절하면 기업은 계속해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파업 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인력을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주는 것이 인정되고 실제로 도급을 통한 대체 근로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독일에서도 파업 기간 중 신규 채용, 도급 등의 방법으로 대체 근로가 자유롭게 인정된다. 다만 파견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신규 채용, 도급, 파견 근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 근로가 인정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과 사용자의 영업권을 대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쟁해 행위 기간 중 그 참가자에 대한 대체 근로가 인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도, 전기, 병원 등 필수 공익 사업장에 한해서만 50% 내의 대체가 허용된다. 하지만 공익 사업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이 쟁해 행위 기간 중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그 업무를 도급 하도급 줄 수 있어야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함으로써 임금과 생산성 수준이 일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노사 관계가 시장에 의해 견제되고 균형이 유지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를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쟁해 행위 기간 중 대체 근로가 가능하려면 쟁해 행위는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997년) 노동법 개정 이전에는 쟁해 행위를 사업장 안에서만 하도록 허용되었다. 외국에서는 파업을 워크아웃이라고 하는데 파업을 하면 사업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파업 중인 근로자는 인원수와 장소의 제한을 받으면서 피켓을 들고 사업장 앞에서 시위한다. 파업 불참 근로자나 대체 근로자는 이 피켓선을 가로질러 사업장 안으로 들어간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2조에는 주요 시설에 대한 직장 점거 파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시설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제로 모든 파업은 직장 점거 파업이다. 노조는 직장 내부에서 지속적인 시위, 농성, 소음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지만 경찰력 등 공권력은 사용자가 요청해도 개입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은 직장 폐쇄뿐이다. 직장 폐쇄를 해야만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직장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미국, 독일처럼 직장 점거 파업이 불법인 선진국에서는 실제로 파업과 동시에 직장 폐쇄가 시작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직장 폐쇄의 적법성은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만 가려진다. 노동조합이 직장 폐쇄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한 소송을 하면 판사의 판결로 직장 폐쇄의 적법성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직장 폐쇄가 적법하지 않은 이른바 공격적 직장 폐쇄로 판결이 나면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결정할 때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사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무원이나 교원은 해임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며 특히 공무원이나 교원이 기관장인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 폐쇄란 인생을 건 모험이다. 이런 점에서 사용자는 노동조합보다 매우 불리하며 노동조합은 이런 상황을 교묘히 활용해 무리한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
쟁의 행위가 직장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파업불참 근로자나 대체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더구나 재산권 및 영업권 보호 차원에서도 정부가 강력하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